여기에다가 사례를 하나만 얹어버리면 또 1시간 반 돼버립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까 권리분석이었죠? 권리분석은 5%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부자 마인드라고 그랬고, 요거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 사례를 하나 설명하면 진짜 이해가 쉬운데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시간에 성공 사례 3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하게 되면 설명하고, 안 하면 이제 주감사가 하게 될 겁니다. 하여간 처음부터 우량 물건을 골라놓지 않으면 그 뒤에 모든 노고는 다 허탕이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하여간. 자, 그럼 부자 마인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자 마인드란 게 뭐냐 도대체? 어떤 쓰임새인가는 좀 전에 들으셨죠? 시세조사 때부터 명도, 낙찰, 뭐 전월세 매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통용되는 문제라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마인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남하고 거꾸로 가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부자 마인드라며요. 여기가 부자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요점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영 신통치 않는 생각이 들죠. 왜? 평상시 내가 해왔던 거랑 너무 다르거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해서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그 행동 안 하면 됩니다. 그거 간단한 거예요. 우리 현상계에 보면은 뭐 특별하게 뭐 하나 설치해서 된장찌개도 한 30분이면 답 나오잖아요. 고시 공부도 몇 년은 바로 답 나옵니다. 대학도 4년 다니면 끝이에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조금 이따 취업해보면 답 나와.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짓인 줄 알면서 기러기 엄마 아빠 돼서 영어 가르치잖아요. 영어 해봐야 그렇게 돈벌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영어 잘하면 영어 못하는 사장 옆에서 통역합니다. 그러잖아요. 자동차 정비 기술이 많이 익혀지면 정비공을 합니까? 정비 칼센터 사장을 합니까? 정비공 합니다. 중국 요리를 내가 너무 잘해. 요리사야. 그러면 중국집에 요리사를 합니다. 중국집 사장은 안 하죠. 사장보다 요리사가 요리 더 잘합니다. 카센터도 딱 똑같습니다. 뭐든 그렇다. 기능이 높아봐야 기능을 부리는 사람 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영어를 많이 가르쳐서 남의 회사에 종로로 시키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하여간 부자는 적다. 그 사람들이 아무렴 그지 똑같이 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들하고 다르더라 이거죠. 자, 그겁니다. 자, 부자 마인드 1조는 왕과 스승의 일화입니다. 두 번째는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겁니다.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겁니다. 옛날에 왕하고 스승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이제 산보를 다니다가 길가에서 낙담을 하고 있는 농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농부가 내가 먹여 살릴 사람은 많은데 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은 죽어라고 하고 싶은데 밭이 없으니 어쩌죠? 이렇게 하니까 스승이 좀만 기다려. 내 제자가 천하를 다 가진 왕이니까 그 왕한테 얘기해서 밭을 좀 줄게. 이렇게 뭐 흔한 스토리죠. 그래서 그 왕을 만나러 갔는데 왕이 제단에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연을 딱 들어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연이 어떤 걸까요?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기도입니다. 공부는 조금만 하고 합격했으면 좋겠고, 돈은 벌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고 큰 부자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은 미녀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국토가 좀 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노예가 좀 있으면 좋겠고,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더라 이거죠. 그걸 보고 이제 스승이 딱 보고 이렇게 갑니다. 말없이 가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제단에서 나왔을 때 이제 병사가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아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2차 저차에서 왔다. 그 정도 봐주는 거는 나한테 쉬운 일인데 왜 가십니까? 스승님이 부탁하면 더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스승이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왕이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오늘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더라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1번 스승이 미쳐서? 그거 아니죠. 가장 가난한 사람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이 바라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바라는 사람. 뭘 바랬잖아요. 지금 뭘 기도를 하잖아요. 이왕이면 노력해서 버는 것보다는 좀 더 땀을 덜 불리고 무상으로 공짜로 생기면 좋잖아요. 그걸 바라다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더 오래 살게 해주시고요. 금은보화를 더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금은보화를 원하면 금은보화를 벌 노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를 막 새가 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스승이 말하는 건 부자란 건 뭐냐? 만족함을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보면은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라고 인식을 할지 몰라도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죠.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거는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불과할 뿐이고 부자라는 거는 인격적으로도 만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금시초문입니까? 전국의 옛날 사람들의 성인들이 한 말입니다. 성인들이 늘 하던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야 이거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나물 먹고 이렇게 편하게 들어 누우면 이게 안분지족 아니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선비의 도다 이런 거 다 옛날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철학자를 갖다 만나러 갔을 때 통 안에서 누워 있으니까 야 네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벼슬도 주고 뭣도 할게. 그러니까 그 철학자가 다 필요 없고 햇빛만 가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만족함을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내가 연봉 2,000짜리예요. 그러면 만족함을 알아버리면 부자인 거예요. 근데 하도 옆에서 누구네는 어떻게 유학 갔다더라 어땠다 하니까 그 눈이 올라가고 불만족이 되는 것은 그게 문제인 거지. 연봉 10억을 받아도 내가 모자란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부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하고 똑같은 거죠. 만족함을 아는 사람, 이번에 지금 구속된 그런 회장들 같은 사람들이 만족함을 알았으면 곳곳에 뇌물 파티를 벌렸을까요? 안 벌립니다. 벌리니까 일신이 구속당하고 명예란 명예는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회장들도 실컷 돈 뿌리고 별 난리를 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 구속될 때쯤 되면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죠. 이게 부자의 모습입니까? 이거는 부자의 모습이 아니더라. 일반 오프라인 강좌할 때는 이름을 막 언급하는데 동영상이니까 이름을 언급하면 또 나중에 송사가 걸릴까봐 그냥 무슨 재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그 정도는 제가 딱 센스가 있지. 돈을 버는데 그런 걸 미리 조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지. 자,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부자다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PD수첩인가 어제 보니까 부산대학교인가 305억인가 기증한 그런 분들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이름도 들어보도 못한 회사더라고요. 근데도 재산이 수천억대. 그리고 기부만 300억씩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도 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내놓기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돈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부자더라. 만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별놈의 비리를 다 저립니다. 만족함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도덕교육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경매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면에 했었죠? 시세조사할 때, 명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순간에 내가 마음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고상해야 됩니다, 인격이. 자, 보시면 도덕인지 아닌지 보면 압니다. 자, 5억이 3억일 때 한 명은 3억 5천이고 한 명은 4억 5천을 썼습니다. 누가 부자가 되죠? 4억 5천. 3억 5천을 쓴 사람은 얼마를 벌려는 사람입니까? 1억 5천. 4억 5천을 쓴 사람은 5천. 이상하다. 이 3억 5천을 쓰려는 A라는 사람은 더 먹으려고 했죠. 1억 5천을 먹으려고 했어. 왜? 나는 부자여야 되니까 욕심이 커야 되겠죠.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랬던 사람. 한 사람은 아유 나는 너무 가난해서 조금만 벌고도 말래. 하지만 돈은 B가 봅니다. A는 교통비, 전철비, 밥값, 부부싸움 한값 다 빠지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 열람비 싹 마이너스가 됩니다. 순식간에. 돈을 버는 사람은 보니까 이상하다. 만족함을 아는 사람이 되네. 4억 5천보다 4억 4천 5백을 쓴 사람보다 500만 원 정도는 내 돈 아니어도 돼. 이런 사람이 돈을 버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족함을 알아라는 뜻이 뭔 말인지 이제 알겠다. 자, 만족함을 알아라는 게 낙찰가 대비만 그러냐? 명도할 때 명도비를 좀 더 줘도 됩니다. 왜? 그 사람 덕분에 돈 벌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채무자가 잘 자기 재산을 관리했으면 경매 안 나왔을 것이고, 안 나왔으면 내가 돈을 5천이든 1억이든 못 벌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은인이네. 자, 은인한테는 돈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줘도 된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신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명도비 한 푼 들이지 않고 내보내는 비법. 이러면 사람들이 벌 때처럼 모여가지고 쓸어다닙니다. 망하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왜? 명도에서 돈 안 주게 되면 분쟁이 심하게 생깁니다. 한 건에서 분쟁 안 생겨도 두 번째 생깁니다. 그러면 경매가 즐거울까요? 약간 짜증스러울까요? 괴롭습니다. 사람하고 사람과의 괴로운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량 물건들은 명도가 한 건 있는 게 우량 물건입니까? 10건 있는 게 우량 물건입니까? 당연하게 10건. 명도가 복잡한 게 우량 매물입니다. 그러면 돈을 크게 벌려면 명도할 때 전쟁이 많이 나는 게 좋아요? 안 좋은 게, 안 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더라. 그러니까 명도비 한 푼 안 들이고 내보내는 비법 배워놓으면은 고수익 나는 우량 물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비법을 배우러 다닌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나는 그거 보면, 참 돈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쿵짝쿵짝 잘한다. 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우량 물건에 대한 요건. 그거를 설명해주면 좋은데, 시간이 약간 오버돼도 괜찮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량 매물이 뭔지 슬쩍 이제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 혹시 전 시간에 했나요? 안 했어요? 네, 우량 물건이란 게 뭡니까? 약간 했던 것 같은데. 시세 차익이 큰 거. 시세 차익이 크려면 경쟁률이 낮은 거.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했죠? 저번 시간에.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금방 그 말처럼 그치. 시세 차익이 크려면 경쟁률이 낮아야 되고, 그러려면 명도가 어렵고 복잡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건 있는 것보다 10세대가 사는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가 경쟁자 수가 적게 되고 시세 차익이 조금이라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족함을 아는 성격을 딱 알아놔야 그래야 명도할 때 분쟁이 적어지는구나.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중요한 이치입니다. 우량 매물의 선정 조건에 대해서 저렇게 있는 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잘 썼어. 자,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 경영 철학이죠.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인과의 법칙입니다. 다른 은하계에서는 어떤 룰이 적용되는지 몰라도 이 지구를 포함한 우리 은하계에서는 다 인과의 법칙이 통용됩니다. 이거는 화성 사람들도 통용되고 토성 사람들도 통용이 됩니다. 야, 화성에 사람 산지 안 산지 모르잖아요. 삽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야 합니까? 봐야 알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죠? 1살 때 기억 나십니까? 안 나죠? 그럼 1살이 없었던 겁니까?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억이 안 나도 몰라도 아니 그 넓은데 사람이 안 살렸어. 살지. 생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삽니까? 여러분 몸에도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끝나고 밤에 가서 샤워를 하면 세균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세계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게 종말이지 뭐야. 자, 이건 여담이고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인과의 법칙이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더라.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 뻔한 소리를 왜 하십니까? 뻔한 소리죠. 예. 담배를 피우면 건강이 좋아지죠? 어떻습니까?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나 건강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다 들잖아요. 그럼 담배 피십니까? 그럼 저는 피는데요. 건강하고 싶다면서요. 이상하네. 그러면 할 말이 없으십니다. 거기서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죠. 이제 서로 침묵이 흐르고 다 그렇게 됩니다. 자, 돈을 좋아해야지 돈을 좋아해야 부자가 됩니까? 돈을 안 좋아해야 부자가 됩니까? 좋아해야 됩니다. 그럼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어린애도 돈 좋아합니다. 엄마 돈 500원만 1000원만. 어린애들이 돈 더 좋아하죠. 난리가 나잖아. 뭐 안 사주면. 그러니까 걔는 부자 될 자질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니더라 이거죠. 돈을 좋아하는 거는 돈을 쓰는 걸 좋아하느냐 버는 걸 좋아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를 사랑한다는 거는 개를 키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개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다 뭐라고 합니까? 개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개를 좋아한다 그러는 거는 먹는 걸 좋아하지. 다 개 좋아하지. 다 그죠. 돈도 쓰는 거와 버는 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써야 되는데 왜 돈 빨리 안 벌어와? 돈. 누구는 돈을 벌려고 돈 그러는데 누구는 돈을 쓰려고 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백만장자 마인드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읽은 책이에요. 그 저자가 쓴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사업을 하면 꼭 부도가 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꼭 사업하다가 망하면은 꼭 애가 어디로 옵니까? 부모 집으로 얹혀 삽니다. 거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딱 와 있는데 아버지 친구가 백만장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이제 화투를 치러 온 거죠. 오늘은 포카 치는 날이에요. 친구들끼리. 딱 오다가 소파에서 들어누워서 역시 한국처럼 TV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컴온 딱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뭐 안 좋았다며. 그러니까 예. 그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뭔데요? 넌 별로 보니까 돈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때쯤 되면은 소설 스토리상 어떻게 됩니까? 흐름상 1번 화를 낸다. 2번 이해한다. 화를 냅니다. 네, 화를 내면서 아니 나는 밤잠 안 자고 이렇게 근무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잘하려고 했지. 누가 망하려고 해. 망하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내가 망하려고 했냐? 그럼 다 잘하려고 했다 그러지.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이 강의를 하면서 터득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아저씨 말이 맞았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을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서 원인을 추적을 해 보니까 유년 시절에 어렸을 때 아버지라고 외치면 뭐라고 하면 아빠가 뭐라 할까요? 왜? 내가 돈 버는 기계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 돈이 또 필요해? 돈 한다는 거, 그런 거 아시죠? 또 엄마?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오, 내 새끼 그럽니까? 나를 가져다 팔아라 그러지. 그거는 서양 아줌마들도 꼭 그렇게 합니다. 얘한테 나를 갖다 팔아라. 그 얘기 안 듣고 자라셔 보신 분, 다 듣고 자랍니다. 그것 때문에 부자가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관념이 안 좋게 자리 잡는 겁니다. 돈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구박하고 괄시하는 것만 머릿속에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돈 때문에 부부가 쥐뜯고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본 자식은 돈이 사랑스러울까요? 증오스러울까요? 증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돈 얘기만, 그러니까 돈 벌고 누가 외제차 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저놈은 사기꾼이고 도둑질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돈 때문에 집안이 늘 화목해. 돈 때문에 자기는 오빠도 어디 유학 가고, 유학 갔다 와서 남은 빌빌거릴 때 또 오고 자리도 잘 잡더라 이거죠. 나도 돈 때문에 돈 많은 사람 잘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좀 평탄하게 성장했다. 그런 사람한테 돈이라는 건 굉장히 행복의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하면 잘 돼. 돈을 진짜 좋아하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빨리 캐치하지, 안 좋은 대로 찾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 내가 돈을 좋아하는갑다라고 인식할 뿐이지, 따지고 보면 돈을 증오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종부세 막 올릴 때 6억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었잖아요. 아파트 6억이 넘으면. 그때 인터넷에 댓글들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종부세 더 낮춰서 더 걷어야 돼.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종부세를 안 내겠다는 얘기고, 그 말은 6억까지 안 벌겠다는 거죠. 절대로. 죽어도. 집 있는 놈은 과세 많이 때려야 돼. 나는 죽을 때까지 전월세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주어주면 외제차 안 탈 놈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타시겠어요? 탑니다. 있으면 타지. 있으면 좋은 거 사고. 그런 겁니다. 없은 사람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메모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항상? 내가 못 먹을 것 같으면 우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겁니다. 그게. 돈을 안 좋아하는데 부자가 되면 이상하다. 콩을 안 뿌렸는데 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이게 뭐 신이 저주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살고 성실한 사람을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일이 안 될까? 그거는 돈을 안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돈을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죠. 성실한 거랑 돈 잘 버는 건 다른 개념이죠. 성실 백날 해보세요. 왜? 이거 보세요. 보석이 여기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얘는 10시간 내내 직사게 땅을 파. 얘는 하루에 1시간씩만 파. 얘는 5시간을 파요. 얘는 게으르면 됐다 부려요. 자, 보석은 누가 켭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켜잖아요. 보석은 여기에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붕어빵을 100만 장을 하루씩 팔아보세요. 부자 되나. 경매를 한 바퀴 돌린 게 부자가 되지.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밤낮 잠도 안 자고 했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죠? 돈 안 벌립니다. 그 시장에서는 돈 안 벌리는 시장 가셨잖아요. 주식 하셨다고요? 그럼 망하는 거네. 굳이 망하는 수단을 굳이 날새가면서 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지. 그죠? 잠 편하게 자나, 열심히 잠 안 자고 일을 하나, 주식하면 망합니다. 돈 번 사람도 있던데요. 3년 전에 10억 번 사람이 3년 후에 만나면 망해 있다는 게 주식입니다. 지금 인생을 단편적이든가요? 고시 합격하면 인생이 바뀝니까? 그럼 그때쯤 행복한 사람 지금도 행복해야 되는데, 이제는 막 사무실 월세 내는데 바쁜데. 그러니까 주식에서 지금 금년에 2개월 좋았다는 이거예요. 인생 몇십 년 중에. 근데 그게 좋은 겁니까? 좀 이따 어떻게 되는데. 그거를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쥐가 쥐약에 걸린 고기를 먹을 때, 이 사람은 이 쥐약이 발린 고기를 먹는 쥐는 먹는 순간은 해피하죠. 좀 이따 죽습니다. 자기는 모르지, 그때까지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건지 뭔지를 잘 모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시점이 어느 거냐. 자, 그런 겁니다. 돈을 좋아해야 부자가 된다. 이 내용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돈을 좋아하면 자동차를 과속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외제차를 탄 사람들이 살살 가는 겁니다. 택시나 트럭이 왜 빨리 가는지 아십니까? 돈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다가 딱지도 끊고 접촉도 나고, 그래서 한 4개월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한 방에 남의 주머니에 딱 넣어주고 뭐라고 합니까? 신을 저주합니다. 늘. 간단한 이치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부부싸움 할 때 TV를 날릴까요? 안 날릴까요? 안 날립니다. 왜? 깨지면 또 사야 되니까. 간단한 이치죠. 그래서 지지고 볶는 집이 돈이 안 벌리는 겁니다. 계속 사고 계속 깨고 계속 사고 하다 보니까 살림은 계속 괴비가 되지만 돈은 돈대로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기본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때가 때면 보약을 잘 챙겨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보약 쓸 돈 아끼는 걸로 부자 될 것 같죠? 안 바뀝니다. 그 돈으로 잘 먹고 건강한 몸으로 돈을 벌어야 더 빨리 벌립니다. 그런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야 된다니까,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과의 법칙이다. 좋은 원인, 나쁜 원인. 자, 그러면 직업적 면에서도 보시죠. 자, 은행 강도. 금방 오늘도 아침 뉴스 보니까 그것도 있던데, 그 자해공갈단. 자해해가지고 그 사기치잖아요. 보험 사기. 이런 거. 그럼 그 사람들의 심정은 좋은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은행을 털어야 돈이 벌릴 것이다. 근데 은행 털어서 빌딩 올린 사례가 역사적으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걔가 좀만 이 강의를 듣고 나갔으면 은행을 안 털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을 한둘 죽이면 돈이 벌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하죠. 나쁜 원인이니까 조금 이따 쇠고랑 차 끝. 부자 절대 안 돼. 정답이 이거를 알아보는데 무슨 30분씩 실험을 해봐야 합니까? 그냥 잠깐 0.1초 생각해보면 해야 될 짓, 안 해야 될 짓이 분간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이게. 간단한 이치다, 이거. 굉장히 쉽다. 앞으로 세상 살 때 이 논리대로 살면 정답입니다. 직업은 어떤 원인을 지을까? 붕어빵 장사해볼까? 붕어빵은 제가 그랬죠. 아까도 하루에 100만 장씩 팔아도 건물 못 세웁니다. 비 오면 쉬어야 되죠. 눈 오면 좀 쉬어야지. 여러 가지 뭐로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김밥 천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밥 천국을 열려면 1억에서 2억 필요합니다. 미니멈 2억은 듭니다. 가진 놈이 했지. 나는 2억도 없는데 나는 김밥 천국이라도 좀 열었으면 좋겠다. 김밥 천국을 열면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김밥 천국에서 건물 올린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공무원에서 선생님에서 부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왜 이런 데 연연합니까? 이상하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원하면서 공무원과 선생님을 결혼 순서 배우자로 1순위로 꼽습니다. 이상하죠? 안 되는 원인을 지었다. 밥은 먹고 싶은데 밥은 뭘로 짓습니까? 쌀로 짓습니다. 근데 대부분 모래로 짓습니다. 안 되는 모래를 막 제 아무리 잘 씻어서 최고의 장작불로 백날 떼봐야 밥은 안 나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될 짓을 하시라 이거예요. 될 짓을. 자,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해야 시험을 합격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예를 왜 드는지 아세요? 너무도 친절하게도 부자 마인드를 좀 알려주려고. 이런 사례 저런 사례를 알려줘야 이런 게 부자 마인드라는 뜻인갑다. 이런 게 인과의 법칙이라는 건갑다. 응용을 해주는 겁니다. 안 그러고 그냥 인과의 법칙 콩 심는데 콩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 사야지 좋은 거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요래도 건드려보고 저래도 건드려보고 이런 겁니다. 자, 모래로 밥을 지으면 안 된다 더라. 자, 10시간을 해야 시험에 합격합니다. 대부분은 5시간만 공부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럼 5시간은 뭐 합니까? 나머지 시간은? 네? 기도를 세게 합니다. 빌어야지. 자기 전에 기도 엄청 합니다. 또 뭐 합니까? 시험 보는 날 대문 앞에 딱 뭘 갖다 붙이죠? 강한 엿을 갖다 붙입니다. 그걸 왜 붙이는 거예요? 그럼 부적 쓰면 시험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그거 기도 백날 해보세요. 10,000원 한 장 벌리나. 여기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10,000원 들어오나? 안 들어옵니다. 땅을 100m를 파도 10,000원이 안 나와. 돈은 돈 벌 짓을 해야 나오는 겁니다. 돈 벌 짓을 해야 나오는 거지. 모래를 갖다 놓고 지지고 볶아보세요. 밥이 나오나? 쌀만 넣으면 금방 나와요. 쉽다. 야, 이거 돈 벌기 되게 쉽네. 요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내 모든 재테크란 거 다 데리고 와도 경매에 비출 수가 없더라. 원금 보장 됩니까? 첫 번째 한마디 물어보십시오. 안 되는데요. 잘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 원금 보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투자잖아요. 투자는 돈을 던진다는 뜻이죠. 던질 투자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는 필요합니다. 돈을 던지는 거니까 원금 보장 기대도 하지 마세요. 속도 KTX요? 완행연차금이 있는데 요런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원금 보장하고 속도 같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졌죠? 남은 시간 몇십 년 못 살죠? 한 개만 파라니까요. 뭘 2개씩 하려고 그래요. 한 개도 못 하면서. 그겁니다. 자, 선인상과 악인학과. 이거 이제 이해 조금 되시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한번 정해보십시오. 내가 몇 년 안에 돈 얼마 벌어야지? 결과를 먼저 정해봐도 됩니다. 결과를 딱 정해봤더니 그럼 어떻게 벌지? 이 고민이 됩니다. 그 어떻게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콩을 심으면 콩 나듯이 진짜로 돈을 벌 만한 거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방식, 생활 방식, 직업 태도 등등 그런 겁니다. 이런 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다 결정해서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돈도 안 받고 그럴 수 없지. 자, 결과가 그렇다. 거꾸로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내 통장에 5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켰잖아요.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접근했지만 이번에는 결과를 가지고 원인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 5억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8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딱 5억어치만큼 산 겁니다. 그 이상 안 살아본 거지. 그래도 저는 선행도 잘했고. 그건 다 그런 거고 돈과 관련해서는 5억 원어치 산 겁니다. 정답. 나도 옛날 5억이 있었는데 사업 때문에 보증 서다가 이제 5천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딱 5천만 원어치 사시는 겁니다. 정답. 정답입니다. 돈이란 게요. 이게 은근히 그 인생의 결정체입니다. 살아온 어떤 과보죠. 과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큼이지. 여기 이 과정에서 누가 신이 이렇게 쏙 빼갑니까? 안 빼갑니다. 거기에 내가 살아온 가치관과 내가 살아온 선택, 나의 어떤 능력, 모든 게 반영된 게 돈입니다. 물론 사기친 거 빼고. 아시겠죠? 아까 말한 재벌 회장들이 이런 거 뇌물 주고 결국은 다 거덜나잖아요, 지금. 한 뇌물 3억 받았대. 근데 이제 추징금으로 3억 받아버리면 다시 도루묵이죠. 육신까지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긴 인생에서 그렇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제가 뭘 말씀드렸죠? 세옹지마 설명해 드렸죠? 설명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 짠 우유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굳습니까? 천천히 굳습니까? 천천히 굳습니다. 시간을 두고 굳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좀 들이세요. 공.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단면만 보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단면만 보고, 야 이거 은행 터니까 돈 벌리던데 이거나, 야 이거 남의 그 월급쟁이 하다 보니까 돈 나오는데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궁극적으로 부자가 안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가까이 있는 거 큰 떡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짠 우유가 천천히 굳듯이 어떤 것도 급히 되려고 해서 급히 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경매 한번 관심 요만큼 생겼다가 쥐꼬리만한 관심 한번 생기잖아요. 야, 돈 번다던데? 잠깐 생겼다가 조금 비이상하면 안 해버립니다. 경매가 나를 삐치겠다 이거죠. 그런 게 됩니다. 다. 그러니까 이 관심은 시간이, 우유도 천천히 굳는데 찌개를 끓여도, 밥을 끓여도 30분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내내 안 해온 인생 이제 부자로 한번 탈피하려는데 1개월 만에 됩니까? 1년 안에 될까요? 물론 이제 제가 가르치면 1년 안에 됩니다. 제가 시킨 대로만 할 경우. 근데 잘 말을 안 들어, 절대로.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아까 경부고속도로 얘기를 드렸듯이 천천히 가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천천히 가더라도 가기는 갑니다. 경부고속도로 갈 때 천천히 가도 가잖아요. 돈도 천천히 벌어도 하여간 요것만 하면. 중간에 김씨 아줌마한테 EV자 받고 돈 빌려주지 말고. 아시겠죠? 뭐 펀드 새로운 신상품 나왔다니까 들지 말고. 그런 겁니다. 하나만. 오직.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뭘 했습니까?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권리분석, 부자마인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이게 이제 저희 협회에서 늘 강조할 때 이 세 가지만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부자마인드는 가장 터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관심 갖고 정보 모으고 성공 사례 정보 뚫어지게 쳐다보다 보면 야 이거 되던데 이게 배워져요. 짧은 시간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권리 분석 쉽게 돼. 두 과목은 쉽다. 쉬워요. 부자 마인드는 안 쉬워 이게. 그게 뭐 이렇게 확연히 잡히는 게 없고 잡아놓으면은 물을 잡으면 물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빠지듯이 쏙쏙 빠져가고 응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응용법을 계속 열어줘 건드려 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돈을 벌고 싶으면은 경매를 잘 배우고 싶은 결과가 있으면 잘 가르치는 데를 가야지 왜 헛가르치는 데를 가놓고 헛짓을 합니까? 이런 원리도 되죠? 그럼 잘 가르치는 데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해봤습니까? 대부분 노력 안 합니다. 신문 갖고 가자. 이게 노력입니까? 그건 좀 뭐 노력도 아니지. 그런 정도의 노력도 안 하고 산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 마인드는 여태 해왔던 습이 순식간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몸살이 생깁니다. 하려고 그러면. 당장에 본인부터 거부감이 듭니다. 저희 전문가반에 어떤 분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쓴 그 까발려 주만을 보고 굉장히 전율이 느껴졌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항감이 들더라 이거죠. 왜? 내가 딱 읽어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거는 다 틀렸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술 마시면서 전율이 든다. 다 틀렸다고 하고 이거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괜히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어떤 저항감이 딱 생기더라 이거죠. 그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 했어요. 내가 딱 듣고 이런 건갑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몸이 기우뚱하잖아요. 달려가다가 살살 잡아도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잡으면 무너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몸살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몸살을 이걸 극복해내면 탈피가 되는데 대부분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옆에서 그냥 시엄마처럼 들러붙어서 잔소리를 해대도 잘 안 바뀝니다. 저희 직원들처럼 아침부터 잔소리 지르는 거, 야 이거냐 저거냐 해도 안 바뀌는데 본인이 고상하게 탁 수업 듣고 가가지고 이제 탁 수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죠. 그런 줄 알고 이게 무게가 좀 더 들기가 힘들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과목 설명해 드렸다. 그리고 부자 마인드는 희한하게도 기초반 외에는 없습니다. 전문가반에도 없고 실무반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요거는 기본입니다. 기초. 운동, 테니스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 치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좌지우지합니다. 실무반까지도.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터득 안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기술만 딱 익혀서 권리 분석해서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장담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름을 지어서 굳이 설명까지 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이 논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직원들을 가르쳤어요. 맨날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바보를 하나 앉혀놓고 새로 들어온 놈을 앉혀놓고 야 이거야 이거 가르치다 보고
의욕도 북돋아주고 뭣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정립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귀중한 정보를 듣고 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절대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잘 아시고 열심히 한번 그걸 캐치해서 연말을 좀 해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